따따따따 변비행 변종국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기내 감염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기내에도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저 변비행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따따따 변비행 이륙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연구 제목이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Asymptomatic Transmission of 짜라락. 이게 뭐 항공기 내에서의 무증상 감염에 관한 연구인데요. 쉽게 말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이 항공기를 탔는데 항공기 내에서 감염이 된 것을 처음으로 입증한 그 사례입니다. 차의대 분당 차병원 소아청년과 연동건 전문의 연구팀이 낸 논문입니다. 게재된 곳은 CDC 저널이라는 곳인데, 이 CDC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라는 데서 발간하는 저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3월 31일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우리나라 교민들 300여 명을 태우고 인천으로 오는 대한항공 승객들을 조사한 건데요. 이 중에서 6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6명은 무증상 감염자였던 거죠. 증상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걸렸을 텐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좌석에 탑승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인데, 오자마자 검사를 받았고 바로 다음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6명이. 그런데 자가격리가 마지막 날이었던 4월 15일에 한 승객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또 나오게 된 겁니다. 이분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도 문제가 없다가 한 4월 10일 정도에 기침이랑 콧물이 좀 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 번 더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4월 15일에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연구진은 여기에 주목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이탈리아에서부터 감염이 돼서 왔었다면 처음에 와서 검사를 받았을 때 양성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데, 한참 뒤 14일이나 지나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는 이분이 어디선가 감염이 됐다는 소리인데, 그것이 기내일 수도 있고 자가격리 기간 동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기내는 보통 안전하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감염이 됐을까를 이제 추정을 해본 결과, 그 마지막 날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났던 승객, 제가 편의상 A씨라고 할게요. 이 A씨는 다른 무증상 감염자들이랑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접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비행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마스크를 딱 한 번 벗습니다. 그게 언제 벗었냐면 화장실 갈 때예요. 근데 문제는 이 화장실을 무증상 감염자 중 한 명이 또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걸렸을 확률이 높다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한 결과, 맞다, 오염원을 화장실에다 쉽게 말해서 뿌렸을 텐데 거기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논문의 내용입니다. 추가로 3월 31일 이후에 4월 3일에도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온 비행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안에도 A씨와 비슷한 경우의 환자가 한 명 더 있어서 기내 화장실을 통한 감염을 논문으로 그것도 2명이나 증명해낸 사례예요. 그동안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일반 항공사에서는 화장실에서 감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사례와 보고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학술 논문으로 만들어서 저널에 게재하는 거는 세계적인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외신에서 일단 난리가 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우리나라 연구팀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한 상태여서 실제로 지금 공동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지금 전문이 공개된 건 아닙니다. CDC 저널 11월호에 전문이 공개될 예정이고, 지금은 이 논문의 요약본만 사실상 올라온 상태인데, 저희가 이 논문 요약본을 받고 저 변비행이 이 연동건 전문의 쪽에 컨택을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예방법에 대해서 좀 들었는데 지금부터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비행기 안은 안전할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비행기는 거의 안전하다. 왜냐하면 그게 공기순환 시스템 그리고 헤파 필터라는 쉽게 말해서 바이러스 여과 장치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웬만하면 거기서 다 걸러준다는 것이 항공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내 타봐서 아시겠지만 좌석 위에서 공기가 뭔가 내려오는 느낌이 들잖아요. 시원한 바람이. 이것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커튼
커튼이 되는 거예요. 공기 커튼.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뭔가를 바이러스가 싹 나가도 공기 커튼이 있어서 흐르는 거예요, 바닥으로. 그리고 바닥으로 흐른 공기가 외부 공기와 엔진 공기 등등이 섞여가지고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기내 공기에 의한 감염은 거의 없다라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문제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거죠. 다른 해외 논문 중에 뭐가 있냐면, 공기 순환 시스템으로는 예방이 충분히 되는데, 문제는 이 감염자들과의 접촉이에요. 막말로 대놓고 옆에서 침 툭툭 뱉는데 이거는 못 막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만히 앉아서 마스크 쓰고 가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이제 연구팀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화장실은 이용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에서 도대체 어떻게 감염이 되냐라고 했더니 쉽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제가 감염자예요. 자, 볼일을 봤다 칩시다. 근데 이 물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 제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 들어와서 마스크를 벗고 그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화장실이 밀폐된 공간이고, 거기에는 또 헤파 필터나 공기 순환 시스템이 적용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내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에 의한 기내 감염을 증명이 냈으니 앞으로 항공사나 관계 당국이 보다 더 엄격한 어떤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좋은 사례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화장실에 가서 양치를 하고 싶을 때는 부득이하게 내려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항공사의 몫일 수도 있어. 어떤 항공사는 이 알코올 스프레이 같은 거를 좀 뿌리는 데도 있어요, 누가 들어갔다 나오면. 또 하나는 전문의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방법인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면 커버를 닫고 문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변기 앉을 때도 왜 이렇게 커버 비슷한 거를 이렇게 대가지고 최대한 접촉 범위를 줄여 나가는 것을 항공사가 뭐 준비를 하든 승객들에게 고지를 하든 최대한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누가 감염자일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거리두기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도 있어요. 에어 커튼이 있긴 한데 승무원들이나 누가 오고 가고 할 때는 그 공기의 흐름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에어 커튼이 무의미해질 타이밍도 있다. 만에 하나 있을 가능성을 또 낮추기 위한 0.1%의 가능성이지만 어쨌거나 걸린 사람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무증상일 때는 내가 코로나 감염됐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전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항상 마스크 쓰고 손 위생하고 하는 이 자기 관리는 스스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를 부득이하게 이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 오늘 변병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를 지키는 노력을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다니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심하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저 변비행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